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다 같이 살펴봤는데 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건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검토가 그리고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어떤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 주한미군 감축하는 인원이 3,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예. 4,500명일까? 예. 그 500명까지 붙여가지고 그 4,500명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주한미군 제2사단에 네. 여기에 고정된 병력이 없고 예. 9개월 단위로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해요. 그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일개 스트라이커 여단 규모가 4,5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순환 배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 순환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 4,500명이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왜 이 주한미군을 줄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미국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을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육군 같은 경우는 45만 명인데 이것을 36만 명에서 42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 있는 미군뿐만 아니라 주한, 주일 미군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거세수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에 매년 8%씩 국방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전투사령부도 4개 전투사령부로 통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계획 속에 이런 것이 좀 워싱턴 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주한미군 수천 명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안보 지형에는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주한미군 자체가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좋죠. 예. 이제 인계철선 역할도 하고 훨씬 더 이제 우리 안보에서는 훨씬 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상군이 철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상군이 철수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인계철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고 해공군 위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지금 결국 이 문제와 직결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특히 저희 인접해 있는 북한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네.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어떤 모험주의를 자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고요. 일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주일 미군 확대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미군 사령부를 조인트 포시스 헤드쿼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합 사령부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주일 미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것을 다 없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이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기네들한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3월 달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제 임시 네. 국방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가이던스에 보면은 핵심적인 과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미국 본토 방어하고 대만 방어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주일 미군이든 주한 미군이 이것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는 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좋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런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관세 협상을 또 맺고 있고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협상까지도 연관돼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을 또 앞두고 이런 압박 조치로 취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을 재조정하고 미 육군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감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뭐 논의는 될 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해서 국가안보 전략서가 나오고 국방 전략서가 나오는 것은 통상 가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5월 달이니까 한 예. 서너 달 지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는 무엇을 조정한다는 것이 안 돼요. 그것은 향후 4년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전략으로 또는 정책으로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미국하고 계속해서 좀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짧게요.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감축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전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몇 %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찌됐든지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논문과 칼럼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연합 지휘 체제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글을 많이 썼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차기 행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 잘 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능하면은 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양국 국방부 차원의 협력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해군력을 과시하려다가 체면을 단단히 구기게 된 건데, 주목되는 점은 이 사실을 북한이 직접 공개를 네.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게 진수하는 방식을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크게 보면은 4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드라이독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독 방식은 육상에서 그걸 건조하고 바닷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걸 띄우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플로팅 방식이라고, 플로팅 독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배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바다로 나와가지고 네. 띄우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상 선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소한 그런 방식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라는 뜻이고요. 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받침대라는 거예요. 예. 배를 받침대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진수하는 거거든요. 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미를 통해 가지고 먼저 진수하고 배가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배 전체가 평행을 유지하면서 바다로 예. 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선미하고 선수 전체에 이제 밑에 판이 다 깔려 있을까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레일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선미 쪽에 레일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게 탈퇴함으로써 선미가 먼저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선수 부분에 있는 그 밑바다 부분에 배에 구멍이 난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좀 썰어져 있는 것을 방수포로 덮어 놓고 있는 그런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공개를 했겠는가? 그래서 이 공개한 것은 옛날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을 때 공개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워낙 이제 전 세계가 관심거리였으니까 뭐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적 네. 신속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감시 정찰을 해왔었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알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내부 기강을 확실히 잡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아마 김정은이가 경로를 하면서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대적인 문체까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거를 안건으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보면 얘기하는 것이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
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번에 배 진수할 때 관련됐던 모든 부서들이거든요. 그 부서에 대한 철저한 이런 그 감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걸 이제 전부 다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노동교화대로 보내든지 뭐 감옥소로 보내든지 그런 절차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실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